일본 언론은 한국이 대일 강경 노선을 봉인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영향도 있다고 봤다. 25일 니혼게이제이 신문은 한국 대일 강경을 봉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재인 정권이 대일 강경 노선을 봉인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지난 24일 취소 미아 종료 통보 기한에도 한국 정부는 특단 반응을 보이지 않아 협정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했다. 취소 미아는 한일 어느 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취소하려면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취소 미아 종료일은 오는 11월 22일로 지난 8월 24일 한일 양국 정부 중 한쪽이 상대국에게 종료 통보를 보내지 않는 한 11월 23일 자동으로 연장된다. 니케이는 한국 정부가 내정 대응에 몹시 바빠 일본 우선순위가 저하된 점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관계와 관련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협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수출 규제, 한국 수출 우대국 제외,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등으로 한국에서는 반일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로부터 1년, 문 정권은 부품 소재의 국산화인 탈일본 의존 성과를 강조하나 일본을 자극하는 언동은 피하고 있다고 봤다. 한마디로 하자만 그럴 때가 아니다이기 때문이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청와대가 지금은 내정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우선순위도 남북과 미중 순위라고 전했다. 일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일본을 상대로 할 여유는 도저히 없다고 봤다. 다만 한국 정부가 대일 강경책을 삼가고 있다고 해도 문 정권의 대일 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한국의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소개했다. 25일 GG통신은 미국이 취소 미아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 의견을 존중했다고 해석했다. 통신은 지난해 8월 한국이 취소 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을 때 미국의 강한 설득에 일시 정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미국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무성 간부는 지난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압박당했다. 이제 한국은 취소 미아를 대일 협상 카드로는 할 수 없다고 견지했다. 통신은 다만 한국은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국이 취소 미아를 대일 카드로 보존할 태세이다고 풀이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취소 미아 종료 통보 시한과 무관해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스가 장관은 취소 미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입각하면 이 협정은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일단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앞으로도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작년 7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으로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단행하자 같은 해 8월 취소 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발 등에 직면해 작년 11월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당초 취소 미아는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로 종료하려면 갱신 기한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통보하게 돼 있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날이 종료 통보 기한이 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종료 통보 정지로 이제는 1년마다 연장되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취소 미아 유지를 희망하는 일본 정부는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견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NHK 한국인 차별 조장 히로시마 원폭 투하 가상 트윗 사과. 일본 공영방송 NHK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의 전후 상황을 전하는 가상의 히로시마 시민 트윗을 연재하면서 한국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게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NHK 히로시마 방송국은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쟁 시대의 중학교 1학년이 보고 그런 것을 충분한 설명 없이 발신해 현대의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이 방송국은 지난 3월부터 만약 75년 전에 SNS가 있었다면? 1945 히로시마 타임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태평양 전쟁 당시 히로시마 원폭 투하 전후 상황을 중계하고 있다. 당시 실존 인물 3명의 일기를 토대로 가상의 트윗을 매일 올려 화제를 모았지만 중학교 1학년 소년의 가상 트윗 일부가 당시 조선인을 차별적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태평양 전쟁 중인 1945년 6월 16일 소년의 가상 트윗을 보면 조선인 놈들은 이 전쟁 금방 끝나요. 일본은 질 거예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 무의식 중에 발끈해 분노에 차받아치려고 했지만 중가부적이라며 게다가 상대가 조선인이라면 할 말이 없다고 기술돼 있다. 전쟁이 끝난 같은 해 8월 20일의 가상 트윗에선 조선인이다. 전승국이 된 조선인 군중이 열차에 올라탄다. 라며 회전국은 나가 압도적인 위력과 박력, 고함을 치면서 초만원인 열차의 창문을 깨부수고 가서 앉아있던 승객을 내팽개치고 깨진 창문으로 전원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썼다. 이에 대해 현재 일본에 사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국은 수기를 제공해주신 분이 1945년 당시에 가진 생각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낳아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고교생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폐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북한 우키시마마루 폭침 75주년에 일본 사죄 촉구. 북한은 광복 직후 고국으로 돌아가던 수많은 조선인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우키시마마루 사건 75주년인 24일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유가족협회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 일본의 과거 범죄를 결산하고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우키시마마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태우고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출항해 한국으로 가던 군함이 마이지로 앞바다에서 폭발해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 정부는 선박이 해저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고 한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인 생환자와 유족은 일본에 의한 고의 폭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대변인은 우키시마마루 사건은 간악한 일제가 패망의 안가품으로 감행한 지 떨리는 조선인 집단 학살 만행 중 하나였다며 그럼에도 일본 당국은 뻔뻔스럽게 이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 묘사한다고 비난했다. 모리셔스 현지 매체 엑스프레스 모히스 13일 보도에 따르면 모리셔스 해안에 대량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일본 선박 와카시호 승무원은 모리셔스 경찰 당국에 와이파이 연결을 하기 위해 섬 가까이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와카시호 좌초 원인이 암초 충돌로 밝혀진 가운데 진술이 사실이라면 과도한 접근 혹은 경로 이탈이 화를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선원들은 좌초 직전인 지난 25일 밤 선원 한 명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좌초 당시 와카시호에 탑승했던 승무원 20명은 필리핀 국적 16명, 인도 국적 3명, 스리랑카 국적 1명이라고 알려졌다. 선장은 인도 국적이다. 앞서 지난 7일 와카시호에서 기름 유출이 시작돼 환경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맑은 바닷물을 자랑하던 섬나라 모리셔스 해안에는 검은 중유 1000톤 이상이 유출됐다. 현지 주민과 당국은 기름 방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모리셔스 환경보호단체 이사 피카슈 타타야는 최근 일본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연환경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재난이라고 부르며 해당 선박 운영사 쇼센 미쓰이와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디버터 호라이즌의 악몽.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에서 영국의 석유회사 BP사가 제조한 시추선 디버터 호라이즌의 석유 시추 시설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5개월간 약 7억 7천만 리터의 원유가 유출됐다. 근로자 1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멕시코만과 인접한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미시시피주의 어업 및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방제 작업에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기름 참사로 남은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는 2016년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모리셔스의 디버터 호라이즌 때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세계적 민간 연구기관 우주해양학연구소 선임과학자 크리스토퍼 레디는 23일 CNN 기고글에서 모리셔스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를 비롯해 30년 넘게 전 세계 기름 유출 사고를 연구해온 그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레디 박사는 좌초 지점이나 기름 표류 방향, 바람과 파도 등이 매우 나쁜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심리적, 경제적 타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시나리오, 재앙 부추격. 박사는 이런 재난이 닥쳤을 때 생태계에서 가장 낮은 회복력을 보이는 건 인간이다. 천문학적 이용과 시간이 들긴 하지만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생태계는 복원된다. 회복 탄력성이 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개와 달리 사람은 절망감에 영향을 받는다. 대재앙을 섣불리 선언하는 것은 모리셔스 사람들을 심리적 한계로 몰아넣는다. 일찍이 희망을 버리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모리셔스가 황무지로 변할 거라는 심리적 압박이 경제적 피해로 이어져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모리셔스 정부는 사고 선박을 소유한 일본 나가사키 기선에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고 선박은 나가사키 기선 소유로 상선 미쓰이가 대여해 운영했으나 국제 조향상 배상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가사키 기선은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 배상액으로 최대 10억 달러까지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디버터 호라이즌 사고와 관련해서는 영국 BP사가 187억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모리셔스 유류 오염 사고의 시사점. 인도양의 조그만 섬나라 모리셔스에 7월 25일 일본 상선 와카시호가 좌초하여 기름을 유출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에서 언급된다. 그 섬 주위는 천혜의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 기름 유출로 환경 파괴가 심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1995년 시프린서 및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 사고가 떠올랐다. 두 사고 모두 유조선에 의한 오염 사고로 운송 중이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큰 피해를 주었다. 만약 경북 동해안에서 동일한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동해안은 다행히 섬이 별로 없어서 선박의 좌초 사고 위험이 낮고 대형 유조선들이 입주항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위험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1988년 묵호로 향하던 유조선 경신호가 영일만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해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 사고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조선에 의한 사고와 일반 선박에 의한 사고이다. 전자는 원유를 실은 선박이 좌초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모든 선박은 추진력을 위한 기관에 사용되는 선박 연료유를 싣고 다닌다. 그 선박 연료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경우가 후자이다. 이번 모리셔스에서의 사고는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 포항, 후포 등에도 상선들이 입출항하고 각종 어항에도 어선들이 입출항하므로 이런 유의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유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에서 선장은 조심하여 운항해야 한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류 오염 사고 처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을 두고 있고 포항 등에도 지사가 있다. 유류 오염 사고 발생 시 펜스를 설치하거나 청소선을 투입해 유류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취한다. 선박에 남은 유류를 다른 곳으로 이적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 보상도 중요한 문제이다.
배상법은 선주 보호 차원에서 선주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전액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에 유조선의 경우 정유사들이 국제기금을 마련하여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다. 우리나라는 이 기금에 가입하여 이제는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주들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책임 제한 액수만큼은 피해배상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 선박의 경우에는 이런 국제기금 제도가 없다. 피해자들은 선주들이 책임을 제한하면 그 이상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선주 책임 제한의 액수를 인상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더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상법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 선박의 선박 연료 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의 부족분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어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내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법상 선주의 책임 제한 액수도 국제조약에 맞추어 피해자가 더 많이 배상받도록 해야 한다. 유류 오염 사고는 피해자인 어민들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어민들은 수입을 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